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희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치열하고 뜨거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례가 없는 수준의 어떻게 보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평론을 해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 현상을 보십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예. 저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피곤하세요. 지금 이 조국 후보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2013년, 6년 전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도 청문회를 거쳤겠죠. 네. 그 동기간 대비로 보니까 기사량이 37배 많아요. 37배. 예. 그러니까 이 저 황교안 장관 지명부터 장관 임명까지 한 3천여 건 정도 기사가 됐다면 지금은 사실은 4만 건이 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엊그제 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잠도 안 자고 24시간 다 보신 거예요? 조국 후보 기사만 읽으면 1분에 4개의 기사를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 소화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 양이 많다는 게 이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어찌 보면 좀 의혹의 과장이나 또는 이제 이 가짜 뉴스나 심지어는 또는 후보 자격과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제기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어제 밤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조국 후보 관련 여야 정치인 토론회를 심야에 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는 딱 2개가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이 2개가 막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조국 후보에게 이 조국 후보 이 청문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옳은가? 왜냐하면 청문 대상이 7명입니다. 그렇죠. 다른 장관 후보나 장관급 후보는 국민들이 알고나 있을까? 이런 걸 보면은 너무 한 사람의 법무부 장관 후보가 뉴스를 너무 몰아가는 것 아닌가? 이것은 뭐 조국 후보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또 언론도 조금 자성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평론가로서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 양 변호사님 준비 많이 해오셨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뉴스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도 이걸 다 어떻게 생업적인데 소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우리 보니까 제목만 봐요, 사실. 거의 제목만 보는데 제목들이 너무 단정적인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청문회도 시작을 할 거고 검찰 수사도 시작되니까 딱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은 뭐가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전부 특혜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것보다 이제 조국 딸 후보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이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말 일부 뭐 특별하게 뭐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시험도 안 봤는데 딱 특혜 때문에 대학부터 모든 걸 다 무사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아니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간 거 아니야? 이런 좀 오해들을 하려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좀 비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조국 딸 이제 후보자의 입시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압수수색을 했고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이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발빠르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청문회 시작되고 나면은 이 자료들을 또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에서 뭔가 좀
뭐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검찰이 미적미적되면서 야 이거 좀 정권의 눈치 보이느라고 봐준 네.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수사를 빨리 해라고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로서 이렇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저도 뭐 이게 워낙 이제 찬반이 갈리다 보니까 청문회만 가지고 의혹이 다 해소될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들어요. 네. 우리가 이게 형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검찰은 결국 형사재판은 가장 마지막 단계 사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개입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어제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장학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안의 가장 큰 당사자인 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우리는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 최후에 끼어들어야 되는 검찰이 해야 될 행동이었냐. 게다가 만약에 수사가 신속하게 해서 잘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지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도 사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게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지금 비춰지는 거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기왕 수사에 나섰다면 오해 없게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수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기된 그 의혹들이 참 많은데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혹과 사실이 좀 나눠서 볼까요? 먼저 딸의 부정 입학 의혹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들 쏠리는 분야 그렇죠. 중에 하나가 네. 아닐까 싶어요. 근데 외국에서 유학 다녀오더니 고등학교도 그냥 편하게 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어떤 논문이나 인턴 같은 거 하면서 그걸로 대학도 시험도 안 치르고 다 들어간 것 같다라는 식의 생각이 들게끔 보도들이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외국어 고등학교라 그래서 시험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네. 절대로.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도 이 교과 성적, 영어 논술, 말하기 같은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요. 네. 대학교에 들어가는 건 더 다른 문제예요. 저는 사실 학력고사라고 혹시 아세요? 저 몰라요. 저 수능 97년 봤어요. 이전. 저는 수능 봤고 변호사님은 학력고사. 그렇죠. 94년 이전에 보신 거죠? 94년인가요? 학력고사는 대학에 먼저 지원해놓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고 예. 수능은 먼저 시험을 본 보고 다음에 대학을 지원하는 그다음에 거죠. 대학을 지원하는 건데 네. 이 시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험 성적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그럼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대학 입시 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각 대학별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 10가지씩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시험을 안 보고 학교를 대학을 들어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학별로 다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 해당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들어간 부분이 세계 선도와 유형 전형이라는 거였어요. 네. 말이 복잡한데 네. 다른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을 좀 뽑아서 글로벌 네. 인재를 우리가 뽑겠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 이런 걸로 해서 예. 한 200명 가량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해당 대학에서는.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 한 사람만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국어 성적 그리고 네.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을 참고해내는데 네. 오해하시는 게 이제 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옛날부터 뭐 과학, 경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고등학생인데 의사 선생님 밑에서 논문 심사를 받은 거 아니야? 논문을 쓴 거 아니야?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전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논문 자체도 영어가 더 중요시 되는 거였지 이게 의학 논문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마치 잘못 생각을 하면 의학 논문 하나 쓰고 대학도 그냥 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좀 빚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의전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갈 때도 이제 의전원에 들어가서 미트라고 하는 시험을 따로 쳐야 되는데 네. 그 시험을 안 치면 아예 원서를 쓸 수가 없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쳤지만 그 시험을 친 것과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또 의전원에서 뽑는 거는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의전원에서는 그 미트라고 하는 시험의 성적을 반영을 하진 않았지만 시험은 친 거 맞고 또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논문이 그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아예 제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영이 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게 아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청문회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서도 과연 정말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대학 입시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되는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대학 네. 입학처에서 아직 이제 보고 있다고 보고 들여다보고 있고 있다고 했죠. 입시 그건. 요강에는 정확히 입시 요강에는 예.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는데 좀 단정적인 어떤 추측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 대학 입시도 그렇지만 이제 가장 또 사람들이 좀 많이 그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논문에
제일 저자로 이제 들어갔다. 이제 이게 맞습니다. 사실 불시였잖아요. 이게 예. 상식적으로 외고는 문과 학생인 거고 이제 뭐 외국 그거는 논문은 네. 이과 쪽인 거고 이것도 지금 1저자로 들어갔으니까. 조국 후보 청문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조국 후보 논란은요. 네. 산호맹 전력, 폴리패스 아니냐. 네, 그거 이미 그다음 이제 묻혔죠. 산호펀드. 묻혔죠 네. 이미. 그거. 그다음에 뭐 네. 부동산 거래, 네. 사모펀드 나오다가 딸 문제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예. 한 거거든요. 네. 딸 문제의 첫 번째는 장학금이었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이 논문이 이루고 있어요. 논문이죠. 네. 자, 고등학교 때 당국대학교 의학연구소에 인턴으로 갑니다. 인턴을 2주 합니다. 2주 동안 인턴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미리 준비되고 있었던 거겠죠. 네. 무려 이 데이터로 쓰였던 샘플들은 2002년, 2003년에 표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년 후에 연구가 이루어진 건데 이 2주 인턴을 했는데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거 SCI급 아니냐? 그러니까 국제 기준의 논문 아니냐? 네. 그건 아니고 국내의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영문으로 실린 겁니다. 근데 이거 학술지 게재는 맞아요. 네. 하지만 또 이제 국제 등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6쪽짜리 논문에 2주 동안 인턴으로 참여해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폭발적으로 터진 건 제1저자로 1저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연구자는 무려 6명, 네. 책임 교수가 있고 네. 그런데 이 학생 하나 빼고 인턴 빼고는 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공동 저수를 했는데 인턴 2주 한 고등학생이 어떻게 제1저자가 될 수 있지? 네. 그런데 이제 이 해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이 맞고 네. 왔던 학생 조국 후보의 딸과 자신의 큰애 아들이 같이 외고 동기다. 그러니까 학부모끼리 알아서 받은 프로그램이 맞고 이것은 학교에서 주최한 게 아니라 내가 개설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주 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네. 유학을 간다고 하기에 도움을 주고자 제1저자에 내가 이름을 올려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했을 수는 있으나 네. 너무 열심히 했기에 나는 이렇게 해준 게 부끄럽지는 않다. 이게 이제 해당 교수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의혹이 제기됩니다. 어쨌든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는 의학 전문가 아니면 내용은 이해 못해요. 못하죠. 저도 읽어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까지 네, 읽어보셨어요? 네. 안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대충 이제 번역된 걸 보고 이런 예. 내용이구나 했는데 어떤 연구자는 이거는 정말 박사급 정도가 참여해야 제1저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네. 또 다른 연구자는 왜 2000년대 이런 90년대식 방식으로 연구를 했지? 네. 이건 정말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인데 학생이 고생했겠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책임 연구자, 교수의 이제 권한인 만큼 그렇군요. 이 부분에 당국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설했는데 네. 적어도 이제 2주 이상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대목입니다. 네. 양 변호사님은 이 논문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아까 이제 좀 말씀하신 것 때 외고니까 문과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이과입니다. 외국어입니까? 외고에도 그 당시에 이과가 있어요. 이과였어요? 이과니까 생명과학과를 간 건 당연했고 그래요? 이과인데도 이제 왜 논문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고에서 갈 때 과학영재를 통한 전형이 있고 네. 세계선도를 통한 전형이 있는데 과학연재라면 이게 의과 의사 밑에서 한 논문이니까 그 논문 자체가 큰 영향을 받는데 그렇죠. 세계선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를 잘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했던 건 이 학생이 그 당시 학생이 영어로 이거를 쓸 수 있었다는 게 중요했던 거지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 지도를 했던 교수도 밝히고 있고 또 이게 어쨌든 의사 밑에 가서 아무나 논문 쓸 수 있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 학생이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갔냐면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그때 당시 대학 입시할 때 그런 인턴십 이런 것들을 대학들이 요구를 하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학생이 뭐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 내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마련해준 자리를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사안이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고등학교 때 부모의 특혜를 받아서 쓴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논문 하나 가지고 고대도 가고 또 부산대 의전원도 갔다. 그건 아닌 이런 거라는 이야기를 거죠. 했는데 그건 아닌 게 확실한 게 네. 지금까지 이제 후보 측의 입장도 그렇고 확인된 것은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에 제출되지 않아요. 다만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던데. 자기소개서에 이제 2줄 기술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당국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요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의전원은 대학원이잖아요. 네. 대학원은 고등학교 때 스펙은 아예 제출 못하도록 돼 있고 그래. 네. 대학교 때의 스펙이나 성적들 중심으로 또 본인에 대한 이제 논구술 면접을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논문으로 대학원에 갔다는 것은 일단 거짓이고 네. 대학에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이지만 제일 저자이다. 이런 논문 썼다. 이 자체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한 번 더 확인이 될 텐데 책임 교수는 유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 난 배려해 줬는데 네. 유학을 안 가서 좀 네.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고려대에는 그렇게 제출된 논문으로 크게 기여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단국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주대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대 담당 교수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제3저자로 기재되어 있는 고등학생이 발표를 하느냐, 이거는 특혜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일단 그건 논문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 4분의 1쪽짜리가 제목하고 간단한 요약 정보만 있고 발표자들만 있는 것들은 철옥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두 페이지짜리 요약본인 거예요? 아니요, 한 페이지에 4분의 1쪽짜리입니다. 그나마도 반쪽으로 해서 4분의 1쪽입니다. 구 후보자의 딸이 영어에 능통하니 영어로 그런 거를 어떤 내용의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요약해서 발표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발표 초록에서 4명 중에 첫 번째 대표 발표자는 뭐 그런 것이 있지만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들은 발표 자료 만드는데 도왔다거나 아니면 발표 자료 영어 번역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거나 아니면 발표장에 와서 주 발표자가 발표하다가 자리를 비우면 포스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학생 발표는 구도 발표가 아니라서요. 이거 하루 종일 포스터 앞에 신문지만한 포스터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땜빵으로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 전체가 모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해도 계속 언론의 보도가 제가 되는 걸 보고 저거 아닌데 하면서도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파렴치한을 만들려고 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입니까? 사람들이 희생양을 던져주면 막 모든 언론들 말에 따라서 막 돌 던지고 뭘 합니다.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요. 지난 한 주간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했나 모릅니다. 학교 윤리위가 소집이 됐다는데 학자가 윤리위에 소집이 돼서 끌려간다라는 게 얼마나 사형 선고에 가까운 건지 모르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밝혀진데도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남의 고통이나 희생을 어떤 정의를 위해서든 당연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평론가님, 그러면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책임 교수의 얘기로는 지금 이 의혹 보도 제기된 게 다 좀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에요. 공주대는 논문 쓴 게 아니고 발표 요약문 썼다. 네. 일본의 학술 대회에 가서 발표자를 했다는데 발표자가 아니고 포스터 앞에 서 있는, 어찌 보면 좀 안내원 역할을 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데 지금 안 나왔지만 저 교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좀 전 짠했는데 본인이 이제 외국에 있어요 지금. 네. 기자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응대하다 지쳐서 이제 좀 그만 절 내버려 두세요라는 표현을 했더니 자, 선의로 덮어주세요라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나 잠 좀 자게 그만 좀 연락해라. 나 좀 놔둬라 그랬는데 덮어달라라고 쓰면 마치 문제 의혹이 있는데 이 교수가 네. 기자들에게 이 문제 좀 이제 덮어달라고 청탁한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론 기자들이 조금은 더 엄정하게 이 인터뷰를 할 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네. 사실 매 청문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가족들의 결격 사유가 그 후보자 본인의 결격 사유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이 항상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밝히는 게 급선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가족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후보자에게 바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얘기 나눈 게 딸과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오늘 집중해서 나눠봤는데 네. 과연 딸이 그런 식의 어떤 혜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혜택을 받는데 조국 후보자 본인이 영향을 끼쳤느냐, 그리고 끼친 영향력이 사실인데 좀 부정한 것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은 채 이제 조국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기된 문제들이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재미있는 게 네. 문제들이 대부분 2010년, 뭐 2015년 이때잖아요. 2016년. 조국 교수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닐 때. 그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힘있는 자리에도 갔을 때 뭔가 일이 벌어졌으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뭘 했었구나 했었는데. 서울대 교수는 영향력 있는 자리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밝혀져야 될 텐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의혹과는 좀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먼저 판단을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하잖아요. 조국 후보자는 어떤 해명을 좀 해야 될까요?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입시와 관련된 얘기했으니까 입시와 관련해서 단순히 부정 입학이 아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 대학교를 가고 의전원을 갈 만한 충분한 실력도 있었고 그런 노력도 했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감정에 좀 설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 조국 후보의 딸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분노는 제도로 해소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도 개선해줘야 돼요. 예, 맞아요. 사학 비리가 있으면 사학 엄단해야 되고요. 네. 비리가 있는 입시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가진 자 금수저가 더 혜택을 보는 입시 제도면 입시 제도를 뜯어 고쳐줘야 돼요. 핵심이죠, 그게. 그런데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끝나고 조국 후보가 낙마하면 이 일들은 버려놓을 겁니까? 저는 제도 개선에 국회가 나서